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네. 조선 말씀을 주실 거고요. 네. 반도체와 더불어 가장 뭔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예.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네.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산업 같습니다. 네. 네, 조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조선업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근본 조선업 크레딧 아웃룩에서는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는 조선사들의 내년도 방향성을 제시하고요. 또 신용도상 중요한 점검 포인트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조선업은 사업 환경과 실적 방향 그리고 등급 전망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우호적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실적 우상향 기조가 이어질 것 같고요. 신용도 개선 추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은 무엇인지 또 어떤 부분들을 또 유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번 발표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25년 들어서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은 계속된 실적 개선 흐름 속에서 신용도를 크게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구조적인 손익구조 개선 추이가 신용도에 순차적으로 반영되어 왔고요. 이제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이 모두 A급의 신용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고가 수주항고의 건조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 특히 올해 들어서는 생산성 향상이 본격화되면서 수익성이 가파르게 제고되었습니다. 업계 선두의 실적과 수주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은 올해 신용등급이 A 플러스로 상향되었고요. 지난 11월에는 등급 전망도 긍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이어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시작했던 삼성중공업도 올 상반기에 등급이 A 마이너스로 상향되었습니다. 하나오션의 경우에 올해 대형 조선사 중에서 가장 가파른 실적 개선 추이를 보이면서 지난달 11월에 A-의 신용 등급을 회복하였습니다. 보셨네요. 아, 예, 네. 보셨네요. 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중형 조선사들도 사실 탱커 등 주력 선종 성과 상승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형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 흐름에 중형 조선사들도 좀 가세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조선업의 2026년 사업 환경 전망은 우호적입니다.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가 여전히 3년치가량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밖에 전반적인 수급 여건이 대체로 양호해서 적정 성과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여건을 먼저 보면, 컨테이너선 경우에 누적된 발주 잔고가 많은 등 제반 여건상의 상에서 발주가 더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0월 달에 IMO 국제회사기구 임시회의에서 넷제로 프레임워크 개정안 채택이 1년 유예되었었습니다. 환경 규제에 대한 국제 협력의 모멘텀이 일부 약화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 선사들이 친환경 선박을 발주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컨테이너선 인도량이 계속해서 많은 상황으로 내년도 컨테이너선 해운 시장의 업황 전망도 좀 좋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컨테이너선 선주들이 팬데믹 이후로 매우 충분한 재무 이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환경규제 도입이 이연되어서 발주 모멘텀이 일부 약화되었지만 친환경 선박으로의 장기적인 교체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든 대체연료 추진 선박에 대한 교체 결정이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수요에 대한 부분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의 경우에는 올해 발주가 다소 좀 위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올 들어 LNG 프로젝트 투자 결정이 크게 늘어난 상태여서 내년도 LNG 운반선 발주량은 재차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성과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올해보다 신규 수주가 크게 늘기는 어렵겠지만 과거 불황기 대비로는 여전히 양호한 수주 여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국내 조선사뿐 아니라 경쟁하고 있는 중국 조선사들도 모두 2, 3년치 이상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어서 조선사들의 교섭력이 여전히 양호한 상태이고 이를 통해 성과 하방이 일정 수준 지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조선업체들의 실적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매출이 성장하고 수익성도 올해보다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건조에 들어가는 선박들의 성과는 올해 건조된 선박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수준입니다. 2021년 말 이전에 수주했던 저가 물량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되었고요. 2022년에 수주한 물량들도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은 과거 적자 물량들에 대해서 설정되었던 공사 손실 충당 부채도 이제는 완전히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올해 들어서 공정 부하가 많이 완화되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해서 반복 건조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신규 인력들의 생산성도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노사 문제라든지 안전사고와 같은 이슈 발생만 없다고 하면 내년에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6년 조선업 등급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계속된 실적 개선 흐름과 양호한 수급 여건이 신용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을 부여하고 실적 및 사업 경쟁력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의 경우에도 실적 개선 추이가 지속되는지 여부와 전반적인 재무 안정성 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업 신용도 방향성에 있어서 중요한 키 이슈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아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정 부하 관리 문제입니다.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공정 부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들어서 공정이 안정화되면서 조선사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충원된 신규 인력들, 특히 전체 조선업계의 한 20% 수준까지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련도가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업무 교육 진행도 있고요. 또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해서 잔고 구성이 좀 단일화되면서 동일 선종 반복 건조를 통해서 숙련도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조선사의 경쟁력을 얘기할 때 굉장히 과거 얘기긴 하지만 많이 언급되었던 부분이 도크 회전율인데요. 이 도크 회전율이 몇 년 전보다 상당 수준 높아지면서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LNG 운반선 외에도 컨테이너선이라든지 탱커 등으로 건조 선박 구성이 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존사들이 탄력적으로 생산성을 확보하는지가 하나 좀 점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정 관련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노사 문제하고 안전사고 문제입니다. 음, 신규 인력의 높은 외국인 의존도라든지 아니면 원하청 구조와 같은 노사 이슈들이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산업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생산성을 유지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가 부담 제어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조선업계의 대규모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강제가였습니다. 현재 철강시장 수급 여건상 강제가 급등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사들은 현재 대부분의 강제는 국내에서 조달하지만 일부는 중국과 일본산 제품들을 통해 원가를 좀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올 상반기부터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소 야드는 사실 보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최근 보세구역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밝히고 있어서 향후 관련 규제가 조선사 원가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호한 수급 여건하에 조선사들의 수주 실적이 유지되는지 여부도 신용도 방향성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재 IMO의 넷제로 프레임워크 개정안 채택이 1년 이연되어서 친환경 선박 발주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국내 조선사들이 선도적인 기술력과 수주 경쟁력을 통해서 친환경성 수주를 지속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주력인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가 지속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이 뭐 사실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운데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은 글로벌 LNG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 결정 FID 추이를 선 그래프로 그려놓았습니다. 보시면 2025년에 선 그래프가 굉장히 급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LNG 프로젝트 투자 결정이 급증을 했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바그래프로 표현한 연도별 LNG 프로젝트 가동 규모, 이제 생산이 시작되는 가동 규모가 앞으로 2030년까지도 굉장히 많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FID가 결정된 LNG 프로젝트들에 필요한 LNG 운반선 발주량이 앞으로 발주가 나올 것이고요. 내년에, 내후년에 이 수요들을 얼마나 흡수하는지가 조선사 중장기 수익 기반 확보에 중요한 점검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크레딧 이슈는 원화 약세에 따른 영향입니다. 앞서 항공업종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화가 지금 구조적인 약세에 빠져 있습니다. 항공업과 반대로 원화 약세는 조선사의 수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성가는 달러화로 계약 시점에 고정을 시키지만 원가는 원화 비중이 높아서 기본적으로 조선업체들이 높은 순수출 익스포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원화 약세 시에는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성과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크레딧 관점에서 볼 때는 조선업이 구조적인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조선사들도 선물한 매도 계약을 통해서 환율 변동 위험을 일정 부분 해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가장 적극적으로 건조계약 전액을 해지하고 있고요. 뒤이어서 현대중공업이 일정 부분 해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한해지 비중을 좀 낮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기관들이 원화 약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환율이라는 게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등락폭이 커지는 경우에는 조선사의 비경상적인 손익 영향이 너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환 변동 수준과 회사별 환해지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업의 대외 협력과 관련한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월 한미 무역 협상에서 조선업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합의가 이전보다는 조금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선업계 대규모 투자 부담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1,500억 달러 규모의 총 투자 규모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조선업계의 직접 투자 액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국내 시중 운행을 통한 대출이나 보증 등이 포함되는 부분이 이번에 적시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추진된다는 점도 명확히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경감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조선사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동남아 등지에서도 생산 거점을 좀 확보해 가고 있고요. 그 밖에 인도, 중동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해외 사업 확장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의 조선업 파트너십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해외 진출 속도는 더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는 향후 중장기 사업 기반 확보라는 측면에서 조선업계가 가시성 있는 성과를 가져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합리적이고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도 점검해서 시장에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선업적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선 관련한 질의응답, 네. 선대 과잉 공급에 따른 조선업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 언제까지 이 우호적인 전망이 유지될지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번 예상 질문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을 좀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대가 다소 많이 발주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의 경우에 현재 운항되고 있는 글로벌 선단의 한 39% 규모가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컨테이너선 경우에도 현존 선박의 한 32% 정도가 발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숫자가 결코 아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 물량들이 온전히 선대가 순증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음, LNG 운반선을 보면은 지금 전 세계 선단이 총 860척이 있는데 이 중에서 213척, 비율로는 한 25%가량이 스팀 터빈 방식의 구식의 추진 체계를 이용하고 있는 선박입니다. 반면 현재 발주되고 있는 LNG 운반선들은 엔진이 이행정 이중연료, 투스트로크 DF 방식이라고 해서 기술 레벨이 그 스팀 터빈 방식보다 한 단계 좀 진화되어 있는데요. 스팀 터빈 방식과는 효율 차이가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NG 운반선이 많이 도입되는 부분은 분명히 우려가 있지만 음, 기존 선대의 상당수가 효율이 굉장히 낮은 선박으로 전차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수요 측면에서는 브릿지 에너지원으로서 LNG가 갖고 있는 중요성, 또 앞에서 말씀드린 가동 예정되어 있는 수많은 LNG 프로젝트들,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인도될 많은 선박들이 즉각적인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조선사의 실적 측면에서도 내년 그리고 2027년에 착공되는 물량들은 현재 수주가 대부분 완료되었는데 성과가 괜찮은 물량들로 다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그보다 더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뭐 선가 구성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경쟁 구도라든지 뭐 미국과의 사업 협력이라든지 그 밖에 다양한 수급 이슈들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리서치를 좀 통해서 시장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저희 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 피크아웃을 우려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하나오션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과거 그 대조양 사태 뭐 이런 기억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도 조선업이 엄청난 호황을 구가했는데 결국 이제 사이클 산업의 분명히 이제 다운 사이클로 들어가면서 네, 어려움이 있었고 뭐 지금 뭐 다시 그런 우려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네,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책임연구원님 지금 항공하고 조선 두 가지 해주셨는데 네, 이 두 산업에 속한 우리 커버리지가 네 개사인가요? 그렇네요. 네 개사를 커버리지를 하시면서 이렇게 네, 유익한 내용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아, 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항공조선 끝으로 해서 기업 부문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